계절의 여왕 5월이 되면 산과 들에는 푸르름이 더해지는데요. 언양에는 5월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벌써 5월이다, 그죠? 네. 세월이 참 빨라요. 설아 씨는 5월 하면 뭐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요? 일단 5월은 기념일이 참 많은데 음. 그중에서도 어린이날이 가장 생각이 나는 게 그날따라 막 어머니께서 막 선물도 주시고 하니까 참 기억에 남습니다. 역시 물질에 약하고 맞아요. 예, 선물을 받았던 기억 이런 것 때문에 어린이날 하면 많이 생각나는데 어린이날이 왜 5월 달에 생겨났는지 알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고자 해서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한 무려 100년이 됐잖아요. 네. 어린이날의 뿌리가 바로 울산에 있다는 거. 바로 이곳에서 어린이날 이런 분위기가 막 태동이 됐고 그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는 거. 바로 그 현장에 한번 오늘 가보도록 합시다. 네, 함께 가볼까요? 네, 그럽시다. 우리나라는 100여 년 전 세계 최초로 어린이의 인권을 선언했는데요. 그중 언양 지역은 어린이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5월이라는 계절에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잖아요. 네. 뭐 이야기했대로 어린이날, 가정의 달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날들이 많은 이유는 이 5월이라는 계절이 계절의 여왕이거든. 가장 맑은 날도 많고 또 이렇게 숲풀도 푸르게 올라가는 이런 계절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넘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5월에는 어린이날부터 성인의 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가정의 날 이런 날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린이날이 생겨나게 된 건가요? 이 어린이날이 생겨난 건 무려 100년 전이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어린이날이 만들어졌어요. 1922년 이 무렵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선각자들이나 이런 지식인들이 어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제 퍼뜨렸어요. 천도교가 중심에서 퍼뜨렸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일본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1923년 5월 1일 날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고 그 첫 행사를 이제 1923년에 5월 1일 날 한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주춧돌이자 미래였는데요. 어린이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일제의 탄압으로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한 10년 동안은 잘했어요. 네. 잘했는데 일제가 30년대 중반에 와서는 이 어린이날이나 이런 운동들이 결국 그 어떤 항일, 민족 이런 거와 연관된다는 것 때문에 탄압을 가하거든요. 그때 잠시 멈췄다가 해방 직후에 1946년에 다시 이제 부활을 했고 처음에는 5월 1일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5월 달에 첫 번째 일요일 날 하자 해가지고 1946년도에 그때가 아마 일요일이 5월 5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5월 5일 날 일요일 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바뀌잖아. 네,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 날을 지정하자 해가지고 첫 번째 5월 5일 그날을 어린이날로 지정을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더욱더 중요한 게 색동회라는 단체가 이 어린이날을 주도했고 만들었고 보급을 했거든요. 네. 그 색동회라는 단체가 무려 100년이 됐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이어와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울산에도 색동회 울산 지부가 있고요. 또 놀라운 것은 네. 바로 그 100년 전에 색동회 어린이날을 만들었던 사람, 그 발기인이 바로 울산 사람이에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네. 그 울산 사람이 바로 이 언양 출신 정인섭이라는 분입니다. 당시 어린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 학대나 강제 노동 문제 등에 놓여 있었는데요. 어린이가 어린이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시도합니다. 어린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어린이라는 말은 뭐 예전부터 있었어요. 늙은이, 젊은이,
와 대비되는 말로 어린이 이런 말을 일제강점기 그 무렵에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죠. 단어를 사용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린이날 행사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천도교였어요. 그러니까 소년단, 천도교 이쪽이었는데 그쪽에서 어린이날을 만들 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하느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어린이다. 이 어린 아이들의 장래, 어린 아이들의 생각 이런 게 바로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를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때 행사라는 게 뭐였겠어요? 그냥 노래 부르고 장기자랑하고 이런 정도였겠죠. 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이 사회, 이 공동체에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우리도 하나의 당당한 인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연결하는 그런 것을 위상을 닦아주는 그런 행사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린이는 유치원, 네. 뭐 초등학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제강점기 100년 전의 어린이라는 개념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어른스러웠겠죠. 그때 당시에 뭐 12살, 13살부터 17, 18까지 이런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했는데 그때 소년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네. 이 소년의 순 우리말이 바로 어린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린이가 한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 조성에 앞장섰던 사람이 있는데요. 작은 물결을 일으켜 큰 파도를 만들어낸 방정환 선생입니다. 어린이날 하면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소파방정환 선생님이 태어나신 데가 1899년이에요. 서울에 태어났는데 서울에서 아버지나 할아버지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어요. 왕실과 항상 뭔가 거래를 했던 그런 상인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에 그 바로 국권을 상실하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면서 조선 왕실이 완전히 이제 풍비박산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나 조부님의 사업도 다 망하게 되거든요. 그 어려웠던 시절 때문에 10살 때까지는 잘 지내던 방정환 선생이 이제 굉장히 공공한 시절을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꿈과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조선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들, 그 구전동화, 설화 이런 것들이 자기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거죠. 친척, 어떤 잘 사는 친척 한 사람이 환등기를 하나 사줬는데 환등기를 앞에 놓고 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구연동화죠. 구연동화를 그렇게 막 자기가 만들어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되게 즐겼던 거지. 근데 1919년에 기미 만세운동이 벌어지거든요. 네. 이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소년 소파 방정환은 뭘 했느냐? 기미 독립선언서를 막 뿌렸죠. 이 일로 일경에 체포돼 가지고 감옥살이를 잠시 합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가 감옥에서 이 구연 동화를 막 들려줘 가지고 간수들조차도 예, 너무 듣고 싶어 가지고 방정환이 풀려날 때는 아쉬워했대요. 좀 더 있으라고. 얼마나 재밌었으면. 그 정도로 이야기꾼이었거든요. 나라와 민족의 장래는 어린이에게 있다고 믿었던 방정환 선생. 전국 방박 곳곳을 다니며 어린이를 위해 일생을 바쳤는데요. 울산과도 적지 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울산에 오게 된 건가요? 울산과 천도교는 굉장히 뿌리가 있거든요. 연관성이 있고 천도교 2대 교주가 그때 손병이었는데 이 손병이 선생의 사위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울산에 오게 되고 특히 이제 우리 울산 언양하면 작천정의 정자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김홍조라는 거부인데 그 거부인 김홍조의 아들이 김천택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서울에서 교유가 있었어요. 김천택이 이제 언양에 자기 집에 소파 방정환을 초대해가지고 한 달씩 머무르게 하기도 했고 수시로 왔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1920년대에 울산 언양에 교통편이 지금 KTX처럼 이렇게 쫙 잘 돼 있는 게 아니거든. 거의 대중교통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여기에 자주 왔다는 거. 특별한 의미가 있죠. 네. 그게 바로 언양에서 뿌리를 내린 소년운동, 어린이운동, 언양소년단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첫 번째 어린이날 외쳤던 구호인데요. 이를 잘 실천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언양소년단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는 소년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때 언양에서도 소년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생겨났거든요. 무려 30개. 여러 동네마다 거의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울산의 언양소년단이 활성화된 건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 때문입니다. 와, 소파방정환 선생님 때문에 왜 그렇게 활성화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어땠느냐면 100여 년 전에 언양은 새벽 5시만 되면 어린이들이 이 남천 뚝방길에서 나팔을 불면서 달렸어요. 이 소년들이 나팔을 불면서 막 달리는 목적이 뭐겠어요? 바로 어린이들의 존재감을 알리면서 어린이들의 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해가지고 어린이들이 막 새벽마다 뛰고 동네 같은 어린이들에게도 함께 일어나서 우리 열심히 조선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달리자 해가지고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 소식을 서울에서 들었거든. 방정환도 그걸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린이라는 잡지에서 이제 그 행사를 했어요. 뭐 동시나 동화 이런 거, 그 경연대회 이런 걸 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100일장 같은 건데 그 심사를 하러 온 김에 마침 그때 지금의 언양초등학교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강연을 합니다.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들려주는 이야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 언양에는 소년단의 운동이 더 활성화돼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에 이 언양의 주로 어린이들, 언양소년단과 불교소년단, 저 위쪽에 중남소년단 이런 것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뭐 어린이 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언양소년단을 따라 새벽에 함께 뛸 정도로 어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들의 활동은 단순한 어린이 계몽운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양소년단은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 언양소년단은 그야말로 이제 언양 지역, 그 울산 지역에 자라나는 이세들에게 꿈과 희망, 민족의 어떤 정신 이런 것을 알려주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언양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언양 만세운동이잖아. 근데 언양에는 만세운동과 버금가는 두 번의 만세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19년의 만세운동 말고 그보다 10년쯤 지난 다음에 만세운동이 또 한 번 일어났어요. 가리야라는 일본인이 아주 초창기부터 언양 상북 등읍 이쪽에다가 숙박업을 열면서 일본인이 여기 와서 이제 조선인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 그 언양에 사는 김경도라는 숯을 팔고 다니는 젊은 30대 청년을 이 가리야가 두들겨 패서 죽였어요. 그때 바로 분기탱천해가지고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앞장서서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고 나섰던 사람들, 그 젊은이들이 바로 언양소년단이에요. 그리고 김동하라는 이 소년단원은 17살인데 불과 17살에 붓글씨로 조선 독립 만세를 쓰고 일본 경찰서 앞에다가 바로 경문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언양 만세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언양소년단의 출신의 인물들도 많겠네요? 많았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언양 출신 소년단은 정인석, 신고송 이 두 분이라 할 수 있거든요. 한 분은 영문학자로서 굉장히 이름을 날린 분이고 또 한 분은 연극, 뭐 희곡 이런 쪽으로 이름을 날리신 분입니다. 소년단은 민족의 계몽운동부터 항일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린이를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독립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던 방정환 선생. 그 뜻대로 소년들은 성장하면서 민족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어린이날, 울산실록에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어린이날 하면은 이제 어린이를 기념하는 날, 뭐 그 정도인데 사실은 우리가 100년이나 넘은
이 기념일의 뿌리가 울산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 이 지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이 그냥 단순한 어린이날, 어린이를 위한 날 이런 걸 넘어서서 민족의식, 항일의식 이런 거와 연결된 100년 전의 우리 선조들의 심장을 뛰게 한 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좀 남다르죠. 그래서 그런 감춰지고 묻혀져 있는 지역사를 함께 생각하는 날로서 기록하고 기억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으로 국난의 시대에 들어선 지금 어린이날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옵니다.